성경의 가치관으로 성경의 관점에서 미국을 보는 스티브 황보의 미국 읽다. 지난번에 이어서 2부로 이번에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 상원 37지역구에서 당선이 확정된 당선인이신 전 하원 의원이신 최석호 스티븐 초이를 모시고 계속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대선이 저는 공화당으로서 국민들과 함께 기뻐하고 환영하고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랜드슬라이드 빅토리를 하는 걸 보고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 예. 이걸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카밀라 해리스로 현직 부통령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을 대체를 시켰을 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겼었는데 또 캠페인 중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저분 잘못하면은 내 입장으로 볼 때는 당선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그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점들이 4-5개가 되더라고요. 먼저 그분이 여자분이죠. 그러니까 female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여자분에다가 generally minority니까 minority들은 minority 심정을 형편 알아줄 거다 하는 그런 심정에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가면 그분 인디언 아메리칸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또 거기다가 자기는 또 블랙 아메리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들이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현직 부통령이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여러 가지로 하고 오니까 현재까지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현 정부를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게 What's wrong?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 정부를 인정하고 찍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가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랜드슬라이드로 이기다 보니까 이건 큰 쇼킹 이벤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단한 거죠. 대단하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벌써 죽었어도 2분을 죽었어야 될 사람에 총 맞아서 총살지도. 그렇죠. 어떻게 고개만 안 돌렸으면은 이 관통을 머리에 했을 그런 상황을 살아남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본인도 스스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장거리 슈러가 그 골프장에서 숨어 있어가지고 슈 달라고 하는데 그걸 잡아낸다는 게 그렇게 많은 나무 숲 속에서 어떻게 그걸 잡아낸다는 그것도 기적이고 또 다른 이란 사람들이 대통령을 죽인다는 팀을 보냈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고 그러니까 그런 악조건 하에서 살아남고 거기다가 이 고소를 당한 입장들이 케이스들이 몇 개 있었어요. 기소. 그러니까 January 6 이벤트에다가 자기 텍스 문제에다가 여자 스캔들 얘기에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저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한테 그 대부분은 민주당들이 저한테 Are you Trump supporter? Oh, yes, I am. 하면은 How can you support the criminal? 문제자. 그 크리미널이라고 왜냐하면 선거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크리미널하고 I cannot vote for you. 나한테까지 영향이 오더라고요. 그러나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behavior나 그 언어 행동에 관여하지 않고 그 사람이 믿고 있는 policy가 뭐냐, 정책이 뭐냐, 미국을 누구 손에 맡겨야 되느냐 이걸 인지한 유권자들이 우세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유리했던 점 중에 또 하나는 선거 비용을 트럼프보다 거의 3배를 썼다는 거. 엄청난 그렇죠. 일 아닙니까? 선거에 있어서 선거 비용을 그렇게 많이 쓴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말씀하신 대로 랜드슬라이드가 있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across the ethnic groups
across age 모든 면에서 시프트가 있은 거죠.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전에부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나는 가족들 몰래 혹은 내 친구들 몰래 공화당을 찍었다, 트럼프를 찍었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민주당 내 조직에서 일하던 분들도 이번에는 트럼프를 찍었다고 그러시는 많고 그런 거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양 후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상당히 여러 가지 이게 인격적인 혹은 생활적인 그런 좀 이렇게 좀 부족한 점들이 있더라도 그들의 정책을 보고 그래서 유권자들이 정책을 보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자신의 정책이 뭔지 똑똑히 발언도 제대로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 지난 4년 동안 국민의 생활을 서민의 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쓸 것 같은 혹은 더 좌측으로 갈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현명하게 제대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고 네. 좀 공부를 한 분들은 카밀라 해리스의 문제가 저는 한 3가지로 보는데 넘버 원이 부통령으로서 임명을 받고 첫 어사이먼트가 대통령으로서 받은 것이 뭐였어요? 국경에 가서 조사를 해라 하는데 국경을 한 번도 방문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가게 되면은 눈으로 보고 자기가 실감을 하면서 뭔가는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경 단속을 자기가 하기 싫은 거예요. 방치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넘어서 그들의 신념, 이념 자체가 오픈볼을 네. 국경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오게 하는 실제로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정책을 썼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수백만 명이 지금 와 있죠. 지난 4년간에 1,000만 명이요. 그 새로운 숫자 이제 1,000만 1,000만 명이 명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는 살인 살인 범죄자들이 만 몇천 명이 포함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그 범죄자들을 색출해서 추방을 시키겠다. 그게 범죄자뿐만 아니라 이건 national security, 이 나라의 국익에 상반되는 9/11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미국을 대적하는 terrorist. 그런 테러리스트들이 아랍 컨트리에서부터서 이 남부 국경을 통해서 걸어 들어온 사람들이 또 중국인들까지 그렇게 많다고 보도가 신문에 내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두 번째 이 사람의 그 문제점이 이 디스트릭 어터니라면은 그 지역구의 법원 검찰총장으로서 법을 장악하는 그런 그 치안을 장악하는 그런 책임자로서 이 샌프란시스코처럼 범죄가 구들구들하고 아주 페일한 도시가 없고 샌프란시스코가 텅 비다시피 사람들이 그 비즈니스들이 다 나가고 사람들이 이사 나가고 그런 결과를 낸 상황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카밀라 해리스. 그 세 번째로서는 부통령으로 있을 때 그분이 특별하게 뭘 했다. 업적을 한번 꼽아 보세요. 뭘 했어요? 국경을 방문 안 한 것이 업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각을 나타내고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죠. 가장 인기가 없는 부대통령이겠죠. 네. 예. 의미가 없는 존재감이 없는. 근데 갑자기 대선을 앞두고 몇 개월 앞두고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되고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이 나서서 열심히 캠페인을 했는데도 이렇게 랜슬라이드로 진 것을 보면은 역시 지난 4년 동안 이 백악관을 가지고 있었던 백악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 보이는데 지난 4년 동안의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디자스터러스하다고 그러니까 실패를 많이 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분이 바로 그 임기 받을 때가 코비드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도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코비드 문제로 그 코비드 그러니까 스크린이 이
종교단체. 처치니 이런 데를 전부 셧다운 시키고,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라이트를 자기 마음대로 그 헌법을 규정에 어긋나는 그런 팔리시를 계속했고, 또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것도 한 사람한테 딱 지목해서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코비드가 겹친 거에다가 팔리시가 페일하다 보니까 물가가 치솟 올라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고통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결과적으로 아까 그 불법 이민자들이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중에 범죄된 데들이 많아가지고 조지아 학생이 자깅을 하다가 머더를 당한 것도 불법 이민자의 손에서 죽게 되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 평판이 아주 fail된 administration으로 그 평가를 이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정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한번 바꿔보자, 이제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7개 주의 그 경합주에서도 모두 그 트럼프가 이기는. 맞아요. 예, 그런데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그 주들이 이번에 트럼프가 정부가 출범하면은 그런 그 불법으로 입고 가신 분들을 이제 색출해서 추방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절대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sanctuary state, 우린 피난처 스테이트로, 특히 캘리포니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조하지 않겠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갑자기 학생들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주로 정착하는 데가 주로 이제 큰 도시들, 히스패닉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정착하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도리어 이번 선거를 보면은 히스패닉이 그 바이든을 거부하는, 민주당 후보를 거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도리어 우리는 이런 열린 국격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다. 서민이고 히스패닉이고, 우리가 그런 면에서 범죄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하우징 코스트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우리가 피해를 본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게빈 뉴섬이나 이제 민주당 그 캘리포니아 지도자들은 우리는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보호할 것이다, 이제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티브 홍보 전 의원님께서 예. 보시기에 만약에 지금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다 한다면은 대통령이 아직도 취임도 안 했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그 정책은 기본적으로 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지난 4년 동안 대통령 할 때, 그리고 선거 유세를 통해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그냥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그 mass deportation of illegal aliens,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을 대량으로 속출을 해서 추방을 시키겠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 주 전체를 관장하는 주지사가 대통령에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프루프 팔리시를 하기 위해서 스페셜 세션을 콜하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선서식이 있는 12월 전에 나는 할 줄 알았더니 거기하고 겹쳐가지고 어떤 지금 제안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스페셜 세션을 그날 제안을 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또 새로 임명된 LA 경찰국장이 또 선언을 하는 것이 라디오에 나오대요. 보니까 트럼프 정부의 디포테이션 팔리시에 전혀 관계를 않겠다. 아니, 일개 도시의 경찰국장이 대통령의 팔리시에 자기가 협조를 않겠다고 미리부터 선언을 한다는 것이, 아무리 미국이 이 자유의 나라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자기 개인의 생각의 자유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반국가적인 그런 의사를 공적으로 발표를 한다는 것이, 이건 내가 보기에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의 내가 안전을 보면 이건 treason이에요. treason. 그렇죠.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자신들의 아이디올로지, 자신들의 이념을 자신들이 서브해야 하는 자신들을 뽑아놓은 그 포지션을 잊어버리고. 주민들의 이 니드를 완전히 이그노하는 자신의 이념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마스터이 된 것은 그것은 역시 유권자들이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정책을 만들어도 계속해서 뽑아주니까 투표를 통해서 지지해 주니까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요상하게 제가 주정부에 당선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데하고 똑같이 겹치게 되네요. 예. 제가 하원에 처음에 당선됐을 때가 2016년. 그러니까 우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12월 첫째 설레죠. 월요일 날 그 선서식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기 전에 우리가 취임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트럼프를 반대하는 레솔루션을 제출을 해가지고 트럼프 비난을 그냥 막 이 의원들이 낳고 사방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천연백이 돼갖고 뭐가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이크를 세우고 탁 일어났고 내가 그냥 원고도 없이 생각도 안 했던 한마디를 하고 너희들 이건 우리의 취임 선서식 날에 여러 친척들과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서 셀리브레이션 하는데 이런 날은 축제의 날로 셀리브레이션을 해야 될 때에 이건 파리선 이 당파적인 이슈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깐다고 지금 이게 비방하고 하는 것이 이거 있어야 될 일이냐. 혹은 내가 일어나서 발언을 했어요. 선서하는 날.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될지 또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세크라멘토에 그 취임식 날 갔었죠. 네, 그렇죠. 네, 갔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모습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주민들의 그 생활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주민들을 서브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을 볼 때에 유권자들은 이 힘의 균형을 다시 말씀하신 대로 힘의 균형을 다시 회복시켜서 견제의 기능이 작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짓들을 못하도록 네.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가족의 그 전통을 프라우드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말해요. 예. We've been Democrat for all our generations. 그러니까 we always support Democrat. 그러니까 그 정책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정책에 어떤 그 악영향이 끼쳐가지고 자기의 today, right now, 그 quality of life, 삶의 질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연결을 못 시켜요. 내가 민주당에 있으니까 나는 민주당 찍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고 그런 말을 하고 할 때는 그걸 어떻게 이 사고 구조를 바꿀 수가 있을까? 근데 대화를 하면은 What's the problem? No problem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참 한숨 오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네. 근데 보면은 그 전통적으로 그 generationally 집안에서 어떤 한 정당을 지지해온 특히 민주당을 지지해온 분들을 보면은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민주당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들의 core value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존 F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도 이번 선거에서 처음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죠. 네. 근데 지금은 결국은 이제 트럼프의 장관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민주당을 떠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나를 떠났다. 당이 나를 떠났다. 예, 당이 민주당이 너무 많이 변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분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이 현대에 있다고 그러면은 그분은 분명히 공화당 소속이실 거죠. 그 정도로 민주당이 너무 좌측으로 틀었기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도 많은 전통적으로 특히 이민자들 가운데 민주당이 이민자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그런 관념 속에 져 있는 분들이 민주당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리고 이민자들을 해치고 서민들을 해치고 특히 종교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들과 자녀들을 해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근데 그게 나쁜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한 민주당 케이스고 공화당으로 보면은 내가 좀 희망을 갖고 싶은 것이 파티가 그 People's Party, 네.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음. 그런 파티의 성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스티브 힐튼이라고 그 팟캐스터하고 그 방송을 팍스 뉴스에도 많이 나가고 한 사람이 지난 오렌지 카운티 공화당 협회 회의에 와서 연설을 하면서 공화당이 전부 embrace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Republican Party must embrace multi-races, 다 인종들을 포용을 해야만이 앞으로 희망이 보이고 캘리포니아에 희망이 보이고 캘리포니아의 공화당이 우세가 될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나는 굉장히 내가 찬성하고 내가 I agree. 그걸 협조를 우리가 해야 되고 애드보케이트를 해야 될 그런 민족 그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화당에 가보면은 에이션이나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그 인종의 눈에 안 보여. 띄엄띄엄 하나 둘 있을까 말까 한 상태고 거의가 백인 일색이에요. 그러나 민주당에 가서 보면은 그 전당대회에서 아마 사진에서 비디오에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건 다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그 white old Anglo-Saxon 그런 고리타분한 파티에서 벗어나서 People's Party, 레이버를 위한 파티, 가난한 사람을 위한 파티, 퍼스널 라이프의 그 고충을 알고 그걸 embrace를 하고 어떻게 그 문제 해결을 할 것인가 이런 데 신경을 쓰는 그런 파티로 전환을 할 때 캘리포니아에도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앞으로 일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이끈 것이 그러니까 공화당의 그런 변화를 이끈 것이 트럼프다. 네. 이번에 보면은 트럼프가 굉장히 다양한 그 ethnic group, 굉장히 다양한 generations, 굉장히 다양한 뭐 이렇게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결집을 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나라를 화합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 면에서 과거에는 공화당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보면 popular vote도 트럼프가 이겼단 말이에요. 네. 20몇 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고 그걸 보면은 이렇게 서로 양쪽의 정책의 그런 그 다른 점을 그것을 유권자들이 보고 트럼프의 그 가치관이나 트럼프의 정책을 조금 이렇게 끌려가는 그 화합이 되는 모이는 이제 그런 변화가 공화당에서 일었다. 근데 이번에 그 트럼프가 캠페인 동안에 발언한 걸 보면은 그 어떤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의 내용과 상관없이 가끔가다 한 번씩 내뱉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가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 종교를 persecute하고 있다. 그런 말을 자주 하면서 자기가 집권을 하면은 종교를 탄압하는 것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 이제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민주당이 좌측의 이념을 이제 embrace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것에 상충되는 이념을 가진 신념을 그 belief를 가진 크리스천들,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뭐 LGBTQ 이슈라든지 혹은 뭐 트랜스젠더 이슈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결과적으로는 정책으로 탄압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굉장히 민주당이 이제 그런 바이든 정부와 비슷한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그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만드는 여러 가지 법안들 지금 그 이 보험방송을 듣는 많은 학부모님들은 늘 힘들어 하시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캘리포니아 legislature 그러니까 입법부에 현재 장악하고 있는 80%
그 슈퍼머조리티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떻게 저런 법안을 제안을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로 너무나도 극좌파 그런 사상들을 common sense가 아닌 그런 법안들을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을 하려면은 힘의 균형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걸 외치고 가려 오늘 신문에도 나왔대요. 거기 성전환한 사람이 I feel like I'm a woman 하고 남자 성기를 그냥 가진 사람이 우리 찜질방에 들어가겠다 하고 법정 싸움을 하고 있다 이거요. 그건 내가 오늘 한다면은 내 손님들을 위해서 막고자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의 라이트를 보호하는 법안을 누가 만들어요? 현재 슈퍼머조리티 데모크래트 민주당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가면은 이건 우리가 보통 사람이 항상 극좌, 극우가 있고 하지만은 일반 보편적인 사상을 갖고 우리가 그걸 보통 상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상식적인 대중이 따라오고 인정할 만한 그런 팔리시를 내야 된다. 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루이지아나하고 오클라호마 주였던가요? 다른 어느 주에서 성경을 초등학교 학교 레벨에서 K-12에 전부 교과 과정에 집어넣어라. 이런 주 정부의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거버너가 오케이를 하고 지금 시행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브먼트로 나는 크리스찬의 눈으로 볼 때는 환영할 만한 얘기죠. 네. 1962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퍼블릭 프레이어 바이블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한 이유서부터서 그걸 정점으로 해서 미국이 그 moral decay, decline을 이렇게 해온 것이 사실인데 그걸 revive 하고자 하는 right wing의 그런 주의 리더십들이 행동으로 우리가 옮기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미리 이 방해 작전을 넣을 가능성이 많아요. 바로 그러니까 스페셜 세션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프루프 레솔루션을 제공하겠다 하고 지금 거버너가 스페셜 세션을 지금 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투표하고 특히 이 투표에 관여하시는 유권자들이 잘 이해를 하고 민주당, 공화당 이념을 떠나서 그 이념들이 팔리시들이 어떻게 해서 evolve 생기게 되고 결정이 되고 우리 현재 생활에 영향을 주는지 특히 내가 여기서 이 미주 복음방송 기독교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계에 계시는 특히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정계 분립의 그 원칙에 따라 가지고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한인 교계의 목회자들이 이 정치 관여를 꺼려하고 관심을 안 두고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심지어 내가 교회를 몇 군데 방문했거든요. 소개를 받기 위해서 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후보입니다 말 자체도 안 해줘요. 그건 이제 다른 데서 또 다른 파들이 반대를 한다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는 교회대로 신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구렁텅이에 그 좌파 아주 그 말도 못하는 성전환 문제라든지 parental rights를 없앤다든지 바이블을
기도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정책 실현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냐면은 정책 만드는 사람들, 로메이커들이 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특히 페더럴에 가기 전에 주는 주법대로 하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만드는 법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를 해서 선거가 오면은 여러분 이 후보가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교계의 앞날을 제 목사 자리의 앞날을 결정하는 그런 권한을 행사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후보를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는 거기를 따르는 정책을 서포트하는 후보를 투표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법의 규칙이 안 돼요. 그럼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투표하세요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목사도 얼마든지 그 정치에 이 성도가 관심을 가지고 이 선거 참여를 하도록 볼런티어를 하도록 모금도 하도록 그리고 초청을 해서 대화도 시켜 그때 그 릭 워런 목사님께서 셀백 목사님께서 그때 누구였죠? 바락 오바마하고 부시. 조지 부시였던가요? 그때 디베이트. 불러가지고 네. 대담까지도 시켰어요. 네.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교인이 깨우치도록 그 사람의 그 사람들에 대한 기회를 opportunity를 제공한 것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십시오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러나 교인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be aware 여러분의 투표가 중요하고 가령 우리 홍 장로님께서 목사님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주정부에서 그런 날이 난 곧 올까 두려워요. 만약에 LGBTQ 커플이 와갖고 나 결혼 줄에 서주세요. 반대를 하게 되면은 그때 신사 참배에 참여 안 하면은 목사 자격 없이 뭐 죽이기도 하고 했다는 그런 역사에 비추어서 그런다면 목사 자격증이 라이센스가 없어진다 한다면은 목사 자격증을 지키실래요? 아니면은 주례를 서주실래요? 그런 때가 와요. 근데 목사님들이 안이하게 관심을 안 두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안타까워요. 예, 안타깝죠. 근데 네, 이제 그런 무브먼트가 미국 그 목사님 주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 번성을 하고 와이드 스프레드해서 허니턴 비치에 갔을 때 하루 종일 예. 목사님이 없던 목사님 와갖고 설교하고 미국 목사님들이 하고 한 500명이 왔더라고요. 내가 갔을 때. 근데 한인교회에서는 우리 은혜교회에서 한교 목사님이 후보들을 위한 기도회는 열어주셨어요. 기도 물론 좋지요. 저도 기도의 힘으로 이때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 주신 거 내가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은 그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관심을 깨우치도록 성도를 깨우치도록 리더십들이 눈을 열어야 돼요. 그런 법이 떴을 때 어떡합니까? 카운슬링만 해도 위법이라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카운슬링도 못해요. 그러니까 너 정상 사람 되라 말을 못해요. 그렇죠. 부모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걸 어뷰즈라 네. 보고 이제 그 도리어 감옥에 집어넣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래도 상당히 많이 이제 나아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 복음방송을 들으시는 교인들이 제가 이번 선거에 대해서 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맞고 다 옳고 그리고 그런 변화가 필요한데 이런 방송을 특히 복음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함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나아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자주 모시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조금 더 이 현실을 깨닫고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책을 쓰고 우리 가정들과
우리의 종교의 자유와 우리 자녀들을 해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네. 4년 동안 크게 기대하겠고, 저희들도 위에서 4년 동안 앞으로 하실 그 의정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동포사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서포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 동포인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